네, 월요일에 책갈피 함께 하겠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항상 바뀝니다만은 또 바뀌지 않는 것들, 바로 우리들의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지혜에 대한 욕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제일 좋은 방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책을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또 좋은 책 함께 하도록 하죠. 월요일에 책갈피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책 함께 하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창의력을 만들어주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인지니어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의력을 만들어준 법이라고요. 예. 먼저 인지니어스. 지금 여기 책 제목에 예. 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인지니어스는 기발한, 재간이 많은 독창적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뜻보다는 창의력을 키워주는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자는 누구죠? 디스쿨을 직접 이끌어진 교수 중에 한 명인 티나 실리그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스탠퍼드 창의력 교육의 비밀을 밝혔다고 해요. 국내에서만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20살에 알았으면 좋았었던 것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는 전편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특강에 이어서 창의성 특강을 이 책에다 넣었는데요. 네. 한 단어 시험, 쓰레기로 명품 만들기, 디스쿨의 이름표, 리프레임, 버전업된 브레인스톰 방법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그 개념이 처음에 약간 좀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또 개념도 있습니다만. 예. 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창의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책 속에서 정말 많은 창의력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예. 제가 5가지만 뽑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리프레이밍, 제약을 두어라, 타가 수분하기, 환경을 바꿔라, 생각을 마음속에 오래 품지 마라 등등이 나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차례차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리프레이밍. 뭐 프레임을 다시 짜라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대로 해석을 하자면 틀을 바꾸어라 라는 뜻이지만 책을 읽다 보면 관점을 바꿔라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책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우선 학생들한테 이름표를 다 나눠주죠. 네. 그리고 이름표를 전부 회수를 해서 현재 이름표가 너무 작고 특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표를 개성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름표가 아주 큰 이름표에서 모양이 별 모양, 둥근 모양, 색다른 이름표를 막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예. 결국은 그 리프레이밍이라는 것이요. 이름표 모양을 바꾸듯 좀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저자는 자신의 교실에서 그렇게 만든 모든 이름표를 분쇄기에 넣어서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애초에 이름표 자체가 왜 필요한가요? 이름표의 다양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름표 자체가 왜 필요한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본적인 어떤 문제로 질문이죠. 예. 근데 거기 있던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이름표는 나 자신을 남들에게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신만의 이름 알리기 방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티셔츠에 자기 이름, 뭐 직업 이런 걸 갖다 넣고 경력 취미 등을 넣고요. 또는 이어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뭐 랩으로 만들어서 들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표 자체의 기능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대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뭐 선거운동 개념도 좀 도입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결국 기존의 방식 집착하지 말고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예. 좀 다른 식으로 풀어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목적에 맞게 새로 만들어봐라 이런 거죠. 우리가 좀 기존의 뭐 클리셰라고 하죠. 그렇죠. 클리셰. 예.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클리셰가 학습, 과잉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딱 이미지가 거기 고착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표는 달아야 되는 거고. 예. 근데 티셔츠에다가 이름 새기는 게 훨씬 더 크니까 잘 보이는 거죠. 예.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제약하기라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리프레이밍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는데 제약하기는 반대입니다. 더 많은 제약을 두는 거죠. 네. 시간, 공간, 자원을 제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약하기를 두는 이유는 사람이 옵션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선택하기 힘들거든요. 요즘 뭐 정보의 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리어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예. 그렇죠. 요즘 가짜 뉴스 많이 나오죠. 예. 그 가짜 뉴스도 너무 많은 진짜 뉴스가 섞여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골라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옵션이 존재할 건 선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시조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짧은 문장 속에 운율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인터넷 요즘으로 SN 치면은
라임을 맞춘다. 그렇죠. 라임 예. 끝자리 이렇게 맞추죠. 인터넷 SNS 같은 경우도 140자 이내로 쓰기 때문에 멋있는 글이 나오는 겁니다. 책 속에서 예를 보인 사례 중에 가장 멋있었던 게 아폴로 13호가 우주에서 폭발이 일어났었어요. 네. 근데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공기정화 장치가 망가져가지고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정화 장치를 그 안에 있는 재료만 갖고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 선택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만드는 과정의 얘기가 나와요. 네. 영화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였죠. 예, 그렇죠. 결국은 공기정화기 만드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일 큰 난관이죠. 네모난 틀에 예. 동그란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나중에 덕트 테이프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정말 글쎄요, 워낙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 야 정말 인간이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구나. 예, 그렇죠. 그런 또 개념으로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 이제 나사에는 사람이 많고 전문가가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집약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천재를 100명이 모여서 하니까 예. 안 되는 게 없구나.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자, 결국은 프레임을 깨라. 예. 하지만은 우리에게 뭐 제한 없는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물적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고정관념을 깨되 하지만 제한된 한계 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또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 이해가 되고요. 예. 타가수분하기 예. 뭐 말 자체가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뭐 생소한데 어떤 얘기죠? 자가수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가수분 스스로 수분한다. 그렇죠. 수분 그러니까 자체가 어떤 뭐 수순함술 그렇죠. 그거를 자가수분인데 예. 타가수분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수정을 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자가수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을 자가수분 과정이라고 예, 하고요. 예, 예. 타가수분하기란 자신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뭐 모방 세상 아래 뭐 새로운 게 것은 없다. 그렇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인가요? 맞죠.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분해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어떤 대변이라든가 방귀가 나오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의 의견이나 관점, 정보 등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그 지식량은 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인지 분명히 또 우리가 한번 또 수용할 만하다는 것이겠고요. 예. 환경을 바꿔라.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군요. 예.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자, 우선 환경을 바꾸라는 건 앞에 나온 타가수분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같은 환경에서는 같은 아이디어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점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꿔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매일 하는 일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습관이 내 생각의 방향을 정하게 돼 있죠. 만약에 새로운 방식의 창의적인 문제기를 필요하다면 일단 하던 일을 멈추세요. 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집을 매일 같은 코스로 갔다. 다른 코스로 가보는 거고. 그다음 일을 가지고 매일 같이 손으로 글을 썼다. 워드로 써보는 거고. 아니면 입으로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뭐 예전에 창업하는데 재밌던 사례 중에 하나 그거예요. 커피를 밥에 말아서 막 해보고. 네. 뭐 이제 국수를 말아서 만들어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건 안 되건 상관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해보는 방식인 거죠. 뭐 하나 걸려라 이런 걸리겠죠. 식으로. 예, 그렇죠. 그래요. 예. 또 생각을 마음속에 오래 품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좀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제가 책이나 강의를 했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누구라도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작품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집단의 어떤 공동체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좋아서 또는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사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창업에 관해서 아이템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다니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누가 베낄 거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쉽게 베낄 거면은 그게 나오자마자 더 자본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더 크게 차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남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구체화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뭐 전반적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원론으로 들어가죠. 창의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요즘 항상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그거랑 나오는데요. 현대 직업의 대부분이 20세기 초에 발명이 됐는데요. 이 이유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뭐냐? 인간의 암기 능력과 계산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들을 보세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인 등 많은 양의 정보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미래를 유추하는 직업들입니다. 따라서 준외 노동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 사회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일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머리만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인 부분인데 기계가 왜 창의적인 부분을 못하느냐? 기계는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유리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같아서는 과연 인공지능의 창의력까지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 시점을 두려움도 지금 들어요. 그 시점을 지금 석학들은 2045년으로 보고 있어요. 2045년.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에다가 욕망을 부여하면은 금방 창의적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욕망을 부여하게 되면 우리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 누군가가 예. 어떤 미친 과학자가 예.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계하고 인간이 합쳐지는 시점쯤에서 아마 욕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40년. 2045년쯤. 예. 아무튼 뭐 영화 터미네이터가 있었죠. 아 근데 그 터미네이터 말씀하셔서 놀래. 거기서 나오는 게 인공지능의 이름이 스카이넷이었어요. 예. 근데 알파고에 자극받아가지고 미국 국방성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카인가요? 예, 스카이넷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사람들 왜 그래? 그거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예. 좀 두려움도 생기는 것이 요즘이고요. 예. 아무튼 인간의 또 특히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 사회적 네트워크망 같은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느낄 수가 있겠고요. 사실 기성세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특히 이제 학생들, 예. 좀 젊은이들은 정말 이런 부분 많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독일에서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해도 지금 그 공장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공장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4차 산업 국가 형태로 지금 운영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미 5년 전부터 그걸 실험해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를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자. 예. 요즘 대선 얼마 앞두지 않고서요. 네. 모든 그 대권 주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근데 4차 산업의 특성상 네. 이게 많은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게 뭐냐면 네. 아까 욕망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계가 자동화되면은 결국 그 보안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보안까지 다 기계를 맡기게 되면은 걔가 인간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결국 그 어떠한 형태의 보안 관리 중첩되는 부분들은 인간이 대량의 직업군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제조업 위주로 그렇죠. 공장 안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많은 그 인력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기본 개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죠. 자본만 필요하지 예. 이 사람 자체의 어떤 그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예. 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예.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거기 있죠. 자동화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렇죠. 예. 결국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직업군이 뭔가 있을까? 예. 제가 지금 그 동영상도 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변화를 하더라도요. 결국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 인공지능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직업군이 또 필요한 것이겠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창의적인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예. 욕망이란 것은 분명히 수십 년 뒤에 이제 여기다 대입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 이전에 분명히 어떤 창의성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 유형의 필요성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아무튼 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 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예. 결국은 이 기계와 인간의 어떤 그 대립이 아니라 예. 공생. 상호, 예.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좀 우리가 아무튼 많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인간의 또 창의성 어떻게 또 개발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관련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환 작가였습니다.